자, 이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이제 수정한 것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우리한테 결제를 신용카드를 하고 혹은 이제 현금을 주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해 달라고 한 경우에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면 양식이 나와 있는데 양식 내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발행금액 집계표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적사항이 또 나와 있어요. 또 그래서 인적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발행금액 합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거의 비슷해요. 인적사항 있고 뭐 여기 있고 똑같아요. 이걸 그대로 오래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내역은 이전에 아까 신용카드 세계에서 발행분을 신용카드 할 때 봤었던 거고, 이 내역을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내역은 아까 우리 발행 그 매출 내역 봤었잖아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내역 조회했을 때 온라인 내역을 홈택스 내역이나 다른 내역 조회했을 때 월별로 해서 조회해가지고 입력하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입력해 놓은 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 아까 4월부터 6월까지 입력했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내역에서 그쵸? 내역이 있었고 아까 1월부터 6월 달께 있었군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현금 영수증은 6월 달까지 입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매출 내역은 3월 달까지 입력했고 그랬군요. 맞아요. 3월까지 매출 내역 입력했었고 했으니까 1, 3월 달 입력한 내역이 지금 여기 합계가 나왔던 거고, 거기에서 세금에서 발행한 분이 뭐 57만 2천 원이었던 거고, 이 내역이 아까 입력했던 내역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거기에서 보다시피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뭐 내역들, 여기 봤던 것처럼 이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요? 그쵸? 이 요즘은 이제 배달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정착되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도 보면은 거래처가 그렇게 매장에서는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를 보니까 매장에 손님들은 많이 줄었는데 배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배달이 좀 늘어가지고 배달 내역을 보니까 이런 게 배달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달을 통해서 매출이 늘다 보니까 그런 배달이나 혹은 또 이제 이런 음식 외에 이제 상거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직접 사람이 와서 뭐 결제하고 이런 것보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런 옥션이나 이런 걸 통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매출이 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온라인 카드 매출이랄지 그 내역들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 물론 매장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 줘야 되니까 입력하지만 온라인 내역들을 입력하시는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책에도 교재에도 설명을 또 해놨지만 뒤에 가시면 이 현금 영수증 스크래핑 해오는 것은 뭐 불러오는 것 아까 양식대로 하시면 되고, 뭐 분기에 설정한 것도 미리 설정해 두면은 그대로 해오면은 이 일일이 또 다시 바꿀 필요 없이 매출 계정을 바꿔놓으면 편하게 되는 거니까 해놓으시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제로페이 매출이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홈택스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매출이랄지 혹은 뭐 이렇게 배달민족이나 이런 뭐 요기요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한 것들, 이런 것들은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러면 매입 내역을 천천히 보다 보면은 뭐 우아한 형제들이랄지 뭐 이런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랄지 이런 배달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매입 내역이 있어요. 왜? 거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갔으니까. 물론 받아갔다기보다는 돈을 먼저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다가 그만큼 차감해서 준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발행되니까 그럼 역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매출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역을 빼먹고 신고하게 되면 추후에 이 세무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런 그런 사업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이런 사업자들한테 뭐 돈을 매출이 이만큼 있었다는 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제 소명 자료가 날라오니까 반드시 빼먹지 않도록 하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한 이런 그 배달이나 이런 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아무래도 뭐 좀 비싸요. 2% 정도 되다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2%니까 뭐 100만 원이면 뭐 2만 원 정도 되지만 크게 따지면은 뭐 그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10%도 안 되거든요. 이익률이 10%도 안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카드 수수료가 2%다? 그러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뭐 제로페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는 이제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물론 매출의 규모가 큰 데는 이 수수료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데는 수수료가 없게 만든 거예요. 공공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바로 이 제로페이를 통해서 결제되는 것은 매출 내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한두 번 있다 보니까 이 구세청에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해서 이것도 저희 뭐 세무사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얻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해줘라. 우리 조회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우리가 조회 못하면은 빼먹을 수가 있고, 매달 빼먹으면 가산세 있고 그렇게 되느니 처음 신고할 때부터 빼먹지 않도록 해줘라라고 해서, 우리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이 홈택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세무대리 납세관리에 들어가서 뭐 사업자 등록 치면은 거기에 여기에 제로페이를 통한 자료 안내해가지고 1월에서 6월까지 공급 가액 합계액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 공급 가액 합계예요. 보시면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예요. 앞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랄지,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매출이랄지,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가 적어지는데 여기는 공급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공급 가액 합계니까 이걸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공급 가액은 여기다 부가세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별도로 해가지고 입력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매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로페이 매출을 조회를 못해서 빼먹은 경우가 있었는데, 조회를 이제 해달라고 해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여기 이제 나온 금액을 공급 가액인데 공급 대가로 착각해가지고 이 금액을 부가세를 구분해가지고 11분의 1로 구분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제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공급가액 할게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이 내역은 세무대리 납세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가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그 중에 금액은 공급가액이다. 공급대가가 아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니까 이 금액이 과세 금액 공급가액으로 포함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제로페이 매출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자직불 수단 및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이쪽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 그냥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교재를 잘 보시면 등록하실 때 먼저 신용카드에다가 제로페이를 김영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여부에다가 여로 표시해야 돼요. 제로페이를 하나 신용카드로 제로페이를 하나 만들고 매출 거래처를 만든 다음에 가맹점 번호 있는 데다가 여기에 여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카과에서 카과로 하셔야 돼요. 별로 이 전자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입력하실 때 과세인 카과로 하고, 전자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이 전자 아니고 카과예요. 카과로 하되, 그리고 공가액은 반드시 뭐다? 이 금액이 여기 있는 269만 5,028원이 공급 가액이란 얘기예요. 이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으로 와야 된다는 거 하나, 부가세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급처명을 여기 이 거래처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 등록해 놓은 제로페이에다가 제로페이로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래처 먼저 등록하고 여기 전자지급수단에 여 하고 난 다음에 공급처를 카가로 하면서 공급처를 제로페이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 금액이
여기 있는 여기 신용카드 내역에 이쪽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역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순서를 반드시 따라주세요. 먼저 제로페이 매출이라는 매출처를 공고가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식 지급수단에다 열을 표시해 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유형은 전자가 아니라 뭐다? 조심하게 카과다. 이 공과액은 여기 부가세 안내문에 있는 공과액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그대로 이쪽으로 와야 되고 부가세가 별도 표시돼야 되고 공급처는 아까 여로 표시하는 제로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러왔을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 전자지급수단에 표시가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잘 아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이 내역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 내역이 부가세 신고사항에 어떻게 발행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있죠. 신고사항 발행금액 직계표에 4월부터 6월까지 예를 들면은 4월부터 6월까지 여기에 금액이 있던 이 금액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고사항에서도 4월부터 해서 예를 들면은 6월까지 아니요 해서 불러오게 되면 여기 금액 3,032만 998원인데 여기 이 금액 일치해야 돼요. 합계금액 여기 전체적인 합계금액하고 3,030만 998원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해야 되고 이 금액이 쪼개져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과액과 세액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신용카드 내역에 세금에서 발행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의 발행 금액이 100만 원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은 다시 불러 봅시다. 그래서 다시 불러오면 아니요 하고 다시 불러오면은 아니요 해서 하면은 금액만큼이 이게 금액이 세금에서 발행 금액에서 줄어들어서 불러와줘야 돼요. 지금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 금액이 이제 신용카드 중복됐으니까 3천만 원이 아니라 2,900만 원만큼 해서 불러와줘야겠죠. 발행 금액에서 세금에서 발행한 내역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해서 이 금액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중복돼서 그러면 매출이 두 배로 중복돼서 되는 거니까 이 두 개 합계액이 이것이 돼야 되고 이 금액은 여기에 있는 총 합계에서 이 세금에서 발행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돼야 된다라는 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이 교재에다가 표시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재 내역도 확인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